우산 없이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만났을 때 당신은 평생 잘못된 선택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천히 걸으면 덜 젖을 거라는 생각? 이게 사실은 완전히 틀렸거든요. 수십 년간 수백만 명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심지어 과학자들이 이미 정확한 답을 발표했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더 이상 비 맞고 집에 들어갈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과학적 진실에 대해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부터 짚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천천히 걸으면 시간당 부딪히는 빗방울 개수가 적을 테니까 덜 젖겠지. 얼핏 들으면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건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비를 맞는다는 건 단순히 한 방향에서만 물을 맞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비를 맞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빗방울이에요. 머리와 어깨에 직접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앞에서 오는 빗방울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면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빗방울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원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먼저 위에서 떨어지는 빗방울부터 볼까요? 이건 여러분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든 상관없이 일정한 양이 떨어집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상상해보세요. 비가 내리는 공간을 거대한 3차원 격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각 격자마다 빗방울이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천천히 걸으면 한 격자를 지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빨리 뛰면 그 격자를 빨리 벗어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천천히 걸으면 한 격자에 오래 머물지만 빗방울을 천천히 맞아요. 빨리 뛰면 짧은 시간 동안 있지만 빠르게 빗방울을 통과하죠. 결과적으로 1초 머리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의 양은 속도와 무관하게 똑같습니다.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비가 내리는 걸 거꾸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빗방울이 정지해 있고 여러분이 위로 올라간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머리와 어깨가 일정한 면적으로 빗방울을 뚫고 지나가는 거죠. 이때 여러분이 천천히 올라가든 빨리 올라가든 통과하는 빗방울의 개수는 똑같아요. 마치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요. 터널 안의 공기 양은 여러분이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똑같잖아요.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떨어지는 비는 속도와 상관없이 같은 양을 맞게 됩니다. 이건 물리학에서 확실하게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앞에서 오는 빗방울을 봅시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이 서 있을 때는 앞쪽 빗방울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빗방울이 그냥 앞으로 지나가니까요. 하지만 걷거나 뛰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몸 앞면이 빗방울과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빨리 뛰면 더 많은 빗방울과 부딪힐 거라고 생각하죠. 1초당으로 따지면 맞는 말이에요. 빨리 뛰면 1초 동안 더 많은 빗방울을 정면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젖느냐는 거죠. 이건 시간이 아니라 거리의 문제입니다. 눈을 치우는 제설차를 생각해보세요. 제설차가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같은 거리를 가면 치우는 눈의 양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설차 앞면의 크기가 일정하고 거리가 일정하니까요.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100m를 이동할 때 천천히 걷든 빨리 뛰든 여러분의 앞면이 통과하는 빗방울의 총량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물리학적으로 명확한 사실이에요. 다시 3차원 격자를 생각해봅시다. 이번엔 옆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동하면서 통과하는 빗방울의 기둥을 상상해보세요. 이 기둥의 부피는 여러분의 앞면 넓이 곱하기 이동거리입니다. 속도는 이 부피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천천히 가면 오래 걸리지만 부피는 같고 빨리 가면 짧게 걸리지만 부피는 역시 같습니다. 결국 같은 양의 빗방울을 정면으로 맞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정리해볼까요? 위에서 오는 비는 속도와 상관없이 1초당 일정한 양을 맞습니다. 앞에서 오는 비는 속도와 상관없이 1m당 일정한 양을 맞아요.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전체 젖는 양은 위에서 오는 비 곱하기 시간 더하기 앞에서 오는 비 곱하기 거리예요. 여기서 거리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주차장까지 100m멀 그냥 100m예요. 그럼 변수는 시간뿐입니다. 시간을 줄이면 위에서 오는 비를 덜 맞게 되죠. 앞에서 오는 비는 어차피 같으니까 결국 빨리 갈수록 덜 젖게 됩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더 명확해요. 1997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거리를 걷기와 뛰기로 이동했을 때 젖는 정도를 측정한 거예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뛰었을 때가 걸었을 때보다 약 40%에서 50% 정도 덜 젖었어요. 이건 엄청난 차이죠.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더 극단적인 결과도 나왔어요. 빗방울의 크기와 내리는 각도를 고려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뛰는 게 걷는 것보다 70% 정도 덜 젖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엔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 빗방울의 크기, 여러분의 키와 체형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빨리 갈수록 덜 젖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비의 각도도 영향을 줍니다. 바람 때문에 비가 비스듬히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앞쪽에서 비스듬히 오면 뛰는 게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오는 비와 앞에서 오는 비의 경계가 흐려지거든요. 전체적으로 시간을 줄이는 게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반대로 뒤에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재미있어요. 뒤에서 비가 오면 천천히 가는 게 조금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비는 여전히 위와 앞에서 오니까요. 그럼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최대한 빨리 뛰세요. 전력 질주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가볍게 뛰는 정도는 해야 해요. 특히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효과가 확실합니다. 건물 입구에서 차까지, 버스 정류장에서 편의점까지 이런 짧은 거리에서는 뛰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물론 젖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30%에서 50% 정도 덜 젖는다면 충분히 차이가 나는 거 아닐까요? 옷이 흠뻑 젖는 것과 약간 축축한 정도의 차이는 크거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가방이나 서류 같은 걸 들고 있다면 머리 위보다는 앞쪽으로 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오는 빗방울을 막아주니까요. 물론 위에서 오는 비는 계속 맞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세도 중요해요. 가능하면 몸을 약간 숙이고 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머리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받는 면적이 줄어들거든요. 등이 좀 더 맞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덜 젖어요. 여기까지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이동해야 한다면 무조건 뛰세요. 천천히 걷는 건 최악의 선택이에요. 위에서 오는 비는 시간에 비례하고 앞에서 오는 비는 거리에 비례합니다. 거리는 고정이니까 시간을 줄이는 게 답이죠. 빨리 갈수록 덜 젖어요. 다음에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나가게 되면 이 영상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주저없이 뛰세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과학을 아는 사람이니까요. 실제로 해보면 차이를 확실히 느낄 겁니다. 뛰어서 도착했을 때와 걸어서 도착했을 때 옷의 젖은 정도가 명확하게 다르거든요. 한번 경험하면 다시는 비 오는 날 천천히 걷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원리는 비뿐만 아니라 눈이 올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눈송이도 결국 빗방울과 같은 원리로 떨어지니까요. 눈 오는 날도 빨리 이동하는 게 덜 맞는 방법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비 오는 날 대처법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갖추셨습니다. 더 이상 헷갈리지 마세요. 답은 명확합니다. 뛰세요. 빨리 가세요. 그게 가장 덜 젖는 방법입니다.